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7차 노동당 대회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개혁 개방은 없었다 이런 건데, 원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기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대들을 하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그런 기대가 좀 많이 깨졌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한 건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개혁 개방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개혁도 하고 개방도 하고 되게 좋은 건데, 이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1978년 중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등수평 덩샤오핑 체제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경제 제도가 자본주의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그래서 북한에서 볼 때는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혁 개방과 이제 비슷한 용어로 나온 게 소련에서 있었던 페레스트로이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페레스트로이카가 이제 뭐 재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러시아어로. 네. 이게 1985년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실시한 정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와 이제 함께 나왔던 게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이건 또 러시아 말로 개방이란 뜻이랍니다. 글라스노스트라는 단어는 잘 모르지만 페레스트로이카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글라스노스트는 중심은 아니었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중심인데, 여기에 개혁 개방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글라스노스트라는 걸 새롭게 더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강조를 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소련은 결국 해체되고 사회주의에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이놈의 개혁 개방이란 말만 들어가면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네, 이런 느낌이 싹 들어버리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겠네요. 예, 그래서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씁니다. 아예. 네. 그렇다고 그럼 북한은 개혁도 안 하고 개방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만의 어떤 개혁 개방, 북한식 개혁 개방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최근에도 보면은 뭐 농업에서 포존 담당제를 도입하거나, 네. 그다음에 뭐 기업들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거나, 이런 이제 경제 관리를 꾸준히 계속 바꾸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개방에 있어서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경제 개발구를 설치해서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하고는 있는데, 이걸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뿐이죠. 나름대로 경제 개혁 조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언정 개혁 개방을 한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바꿀 만큼의 그런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원칙이 딱 있다. 네. 사회주의가 기준이고, 사회주의를 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원칙 아래에서 이제 개혁도 하고 개방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당대회에서 개혁 개방이 나올 수 없는 게, 물론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 자체를 매우 혐오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개혁 개방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기존 노선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개혁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대회라는 거는 기존의 이 역사를 승리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이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여는 당대 특징상 승리자의 대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잘해가지고 승리했어. 근데 개혁 개방할 거야.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당대회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이었다. 그 개혁 개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한 건 순수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기대였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뭐 개혁 개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어떤 것도 있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 총화 보고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히 시간 나올까요, 그러면? 네, 이게 짧게 해야죠. 네, 듣는 사람이 힘드니까. 네. 사업 총화 보고의 구성 체계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본론이 이제
여러 체계로 돼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체제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지난 36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네. 워낙 36년 길었으니까 이 평가도 상당히 당연히 양이 많아요. 당연히 평가가 나오겠죠. 네. 네. 그 다음에 향후 노선이 나옵니다. 북한의 향후 노선. 근데 이 노선은 북한 내부의 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북한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분야로 남북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36년 평가는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그냥 북한 사회 자체의 평가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외관계.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평가와 전망이 또 나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당의 강화 발전. 아, 당 자체에. 네. 북한 사회 말고 따로 당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이 그동안 이제 36년간 어떻게 강화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평가도 또 세분화돼 있어요. 네. 평가가 크게 이제 3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과보고라고 보면 돼요. 경과보고라고 간단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을 경과보고하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6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서술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아, 이거는 확실히 알겠네요. 성과를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혁명 위협에 빛나는 계승.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네. 모르겠네요. 이 부분 이제 성과의 요인을 분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도 또 5개로 세분화돼 있어요. 상당히 많군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전체 제목은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소제목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두 번째가 과학기술 강국 건설, 세 번째가 경제 강국 건설 인민경제 발전 전략, 네 번째가 문명 강국 건설, 다섯 번째가 정치 군사적 위력의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5가지 목표가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주의와는 전체 목표, 총적인 목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 이거는 이제 강성국가 건설을 하기 위한 목표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가장 높은 차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당면한 목표. 당면한 목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의의를 이제 좀 두고 있는데 과학기술 강국은 선차적 목표다. 그다음에 경제 강국 건설은 총력 집중할 기본 전선이다. 그다음에 문명 강국 건설은 중요한 목표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적 위력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정치 군사 강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정치 군사적 위력의 강화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치 군사 강국이 이미 됐어요. 이미 됐다고 평가하는 그래서 겁니다. 위력을 강화하면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한 거군요. 네. 강국은 이미 됐는데 이걸 더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해서 그래서 보통 북한이 항상 뭐든지 목표를 제시할 때 정치적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제시했다는 거는 지금 급한 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가 최종 목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과학기술 강국은 선차적 중요 목표고 경제 강국은 총력 집중할 기본 전선이고 문명 강국 건설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인 거고 정치 군사적 위력의 강화는 지금 뭐 이미 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화하면 된다. 이 정도로 이 사업총화 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그 통일 관련한 것도 있고 대외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소제목으로 분류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가 통일 관련한 내용, 네 번째가 대외관계, 마지막 5번째가 당의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총화 보고가 책에 소개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총화 보고 관련해서
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